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죠. 강력한 한파에 폭설이 내린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산간도로 운행이 제한됐고 출근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 내리막길에 바퀴가 헛돌까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몰렸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얼었을까봐 혹시나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진달래밭에 1m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입산은 이틀째 전면 금지됐습니다. 밤사이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제주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의 통행이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산간도로는 오후 들어서야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름을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호텔에서 나왔다가 지금 넘어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차량이 통제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숙소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결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나왔었는데 아침부터 안 나왔어요. 설거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이번 한파에 보행자와 차량 사고 신고는 26건. 제주공항에서는 연결편 관계로 항공기 70여 편이 지연됐지만 대부분 정상 운항돼 관광객 6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제주는 내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주말 다시 강한 세밀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수렵용 총기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에서는 2년 만에 올겨울 꿩과 멧돼지 등 일부 야생동물의 수렵이 다시 허용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렵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와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알이 뚫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석 옆 창문. 구멍이 크게 난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제주 시내 한 도로를 달리던 7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오발 사고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상가는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느닷없는 총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총소리는 한데 쳐다봤어. 이거 누가 꿩을 쏘나? 타이어 바퀴 터지는 소린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렵을 마치고 총기를 입고시키려 혼자 경찰 지구대로 가던 중이었는데 실탄을 빼려다 총기를 놓쳐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를 옮길 때는 실탄을 빼고 케이스에 넣거나 커버를 씌워 이동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총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수렵 총기자들이 수렵이 딱 끝나면은 외닥시 들판에서 모든 걸 이제 안전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분은 아마 오는 도중에 그렇게 점검하고 하는 중에 오버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산. 경찰이 안전수칙 이행 점검에 나선 지 30분도 안 돼 한 수렵인이 적발됐습니다. 민가와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수렵할 수 있는데 차들이 달리는 길 바로 옆에서 총을 쏴 꿩을 잡은 겁니다. 해당 수렵인은 현장에서 총기를 압수당하고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수렵인이 공중 화장실에 잠시 놔둔 총기를 도난당했다가 찾는 등 수렵을 허용한 지 보름도 안 돼 17명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수렵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수렵인들에게 총기 안전 수칙을 공지하고 불시에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 인원을 제한하고 밀렵 감시단과 안전수칙 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2021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올 한 해였는데요. 저희 제주 MBC는 주요 이슈 속 인물들을 직접 만나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뛰는 새해를 응원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코로나19 2년 방역 최일선에서 확진자 이송 업무에 투입된 119 감염 전담 구급대원들을 김찬년 기자가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소방서 항만 119센터 감염전담 구급대 구급대원 김태훈입니다.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사 배민주입니다. 도내 확진자 발생 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이송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확진자뿐만 아니라 고열 환자, 이제 의심 증상 환자들 이송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이송해야 될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소하고 바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는 보호복을 절대 벗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거의 탈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벨D를 입고 활동을 하면 일단은 그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레벨D라는 보호복을 벗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끔씩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좀 곤란했었는데, 이제 한두 번 겪고 나서 이제 출동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출동하고 해서 문제는 해결하고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죠? 네, 사고는 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중증의 확진자들을 이송할 때는 이송하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의 접촉이 좀 많다 보니까 부담감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호복을 철저하게 입고 전후로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급차 내에서만큼은 이 환자들이 의지할 사람이 저희 119 구급대원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좀 마음에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 이송을 이제 마치고 기소하던 길이었는데 이제 옆을 이렇게 딱 봤는데 버스가 정차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버스 안에 계시던 모녀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희를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날 저희가 좀 확진자 이송이 많았어서 힘든 하루였는데 그 엄지 덕분에 약간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위축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좀 사태가 좀 심각하고 모두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시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낙인이라는 인식보다도 좀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힘들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이 상황이 빨리 모두가 힘을 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다른 지역 관련, 그리고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회의 관련 집단 감염자로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도민의 85.5%, 2차는 81.6%, 3차는 2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 입도객 1인당 10,000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정부와 관광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 지역의 바닷가와 하천 구역 등이 절대 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절대 상대 보전 지역 등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 바닷가 절대 보전 지역으로 19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 지정합니다. 또 하천구역 17,000제곱미터와 지하수 보전 1등급 지구 6만 1,000제곱미터도 추가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해양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 처리 용량 380톤 규모의 신규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설 유치를 희망할 경우 마을 총회를 거쳐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부지 면적은 2만 7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선정된 마을에 260억 원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22년도 국제 크루즈 선석 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주관광공사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들과 선석 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내년 제주에 배정된 크루즈 선석은 제주항 72척과 강정 민군 복합항의 53척 등 125척인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 동안 제주에 기항한 크루즈선은 한 척도 없습니다. 제33회 사랑의 사도상 시상식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현장 중심 실습 교육으로 맞춤형 취업 기회 제공에 힘쓴 한림공고 강순구 교장 등 교사 3명이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사도상은 지난 1989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